주간 듀스르 50천 나리물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어디로 갔습니까? 듀서루로 갔습니다. 진주간의 듀서루에 도착을 했는데 50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50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있습니다. 여정 견문 다 나왔습니다. 물을 보니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고 있더라. 자, 요게 또 뭔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50천 흐르는 물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 태백산이 있잖아. 태백산이 여기로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동해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림자는 여기 비치지 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철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지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 물이 이 아름다운 태백산의 그림자를 담아서 동쪽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비춰진 그림자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내가 물을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물이 흐르면서 내 그림자가 저렇게 간다 그러면 오 무슨 귀신 얘기도 아니고 좀 무섭지만 여기서는 시적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에다 이거죠. 고우저 의도 영어미. 자 차라리 그 물이 동해바다로 가지 않고 한강의 목명 어디예요? 그렇죠. 남산이죠. 한강 어디 있는 거야? 한양에 있는 거잖아. 남산도 한양에 있는 거잖아. 한양에 남산에 닿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야? 바로 동해바다로 담아가던 그림자를 어디로 담아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렇죠. 바로 연군 지정이 되죠. 왜 그런지 알죠? 아름다운 경치를 동해바다로 담아가는 걸 역으로 흐르게 해서 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면 님하고 나하고 연결될 수 있다. 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어요. 이거 시조하고 연결되는데 뒤에 시조를 공부할 때 연결하는 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에 닿을 수만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얘기 나옵니다. 연군 지정 나왔고 여기까지. 왕정이 유한하고 왕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이렇게 사이에 빠졌어요. 왕이 관리로 뽑은 사람의 여정. 왕이 관리로 뽑은 사람의 여정. 이렇게 되는 건데요. 줄여서 왕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의 정치인 관리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뭐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만 에이 나라에 별일이 없다고 여행 가가지고 한 1년 있다 오면 임기 몇 년인데 1년 까먹고 오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로서의 여정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리로서의 여정이 한계가 있고 이런 얘기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정치를 해야죠 이제. 그러나 이게 뭐예요? 풍경이 못 실미니 풍경이 싫어할 수 없으니 즉 자연친화와 관리로서의 책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갈등이 나타난 겁니다. 자 알겠죠? 왕정이 유연하고 풍경이 못 실미니 드디어 나타났다. 갈등이 나타났다. 무슨 갈등이라고? 관리로서의 책무와 무엇? 자연 친화의 삶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관리로서의 책무는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인 책무, 자연 친화는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 갈등. 됐죠? 유해도 하달사. 유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윽한 회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그윽한 회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쓸쓸함, 안타까움, 괴로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윽한 회포도 하도 할자 많기도 많구나.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는 내가 관리로서 더 이상 놀러 다니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 경관이 너무나 좋아서 아름다워서 더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유회, 슬픈 마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고요. 객수도 들 때 없다. 객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여행지를 떠돌면서 느끼는 객창감. 떠도는 사람의 슬픔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떠돌면서 슬프다기보다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슬픈데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묶어서 여기서 유해도 하더해서 객시도 둘 데 없다. 이건 뭐예요? 에이 돌아가야 하니 마음이 안쓰럽다, 안타깝다 정도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뭐야? 요 갈등 때문에 요런 감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션샤를 띄어내요. 션샤 또 나왔다. 뭐가 또 나왔니? 그렇지. 션샤라는 것은 신선선자 들었잖아요. 신선이 탄다는 뗏목입니다. 뗏목. 아이고. 뗏목이에요. 신선이 탄다는 뗏목이니까 앞에 뭐였어요? 우계지륜이 있었죠. 신선이 탄다는
수레가 나왔고 신선이 탄다는 뗏목 나왔어. 그러니까 신선과 관련된 사물이 나온다는 건 얘가 뭐야? 신선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거,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하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하실까? 북두칠성으로 향할까? 북두칠성으로 향한다는 결국 무슨 뜻이야? 그렇지, 신선이 계신다는 곳으로 향할까? 선인을 찾으러, 신선들을 찾으러 단열에 머무실까? 단열이라는 곳에 신선들이 있었나 봐. 거기에 머물까? 천근을 못 내보 하늘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여 바다 밖은 부서진 곳. 뭐야, 넘어갔네. 그렇지. 그렇다면 뭐야, 여기 여정 죽서루에선 뭐 한 거예요? 그렇지,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진주관 죽서루에 가서 50천이라는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어요. 그 물은 태백산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담아서 동해바다로 흐르더군요. 그 물을요, 거슬러 흐르게 해서 한양의 한강으로 가서 남산에 닿을 수만 있다면 임금님이 그 아름다운 태백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임금님 사랑해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리로서는요, 더 이상 놀러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자연 경치를 싫어할 수는 없으니 어떡하죠? 더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쓸쓸한 마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신선을 찾으러 신선이 탄다는 뗏목을 타고서 별로 향할까요? 신선을 찾으러 단열에 머물까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지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갈등이 있다는 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까지 끊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근을 못 내보아 하늘 끝을 보지 못하고 망향정에 오르니 망향정, 여정 나왔습니다. 망향정, 이번엔 망향정입니다. 근데 이 망향정은요, 결사까지 연결되는 계속해서의 여정입니다.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부서진 거, 바다 바깥에는 하늘이 있는데 하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뜩 노한고래. 고래 나왔습니다. 고래. 요 고래는 뭐냐? 파도입니다. 그렇죠? 바다를 보고 있는 중인데 파도예요. 가뜩이나 노한고래 뉘려서 놀라간데 누가 놀라게 했니 너를?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군한디고. 파도가 마구 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산을 꺾어내, 은산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자 높게 올라가면 여기 막 물거품 막 있어가지고 흰색일 거 아니야. 그것을 은으로 된 산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산을 꺾어내서 육합이라는 것은 천지사방, 6개의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온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상, 온 세상에 나리는 듯.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치는 것이 확 올라가지고 세상을 한꺼번에 우에 덮치는 듯하다, 이런 얘기죠. 5월 높은 하늘에, 5월 장천 5월 높은 하늘에 흰 눈은 뭔 일이냐? 요게 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었죠. 백설 요거 나오니까 겨울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죠. 그렇죠? 겨울 아닙니다. 흰 눈이란 건 뭐야? 물보라가 치는 거예요. 물보라. 그렇지? 물보라가 막 이렇게 치니까 눈이 내리는 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절은 계속해서 5월이니까 늦봄 아니면 초여름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 정리해 볼까요? 자,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 바다 밖은, 바다 끝에는 하늘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늘 끝에, 하늘 넘어선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 무엇이 있을까? 가뜩이나 노한고래 파도가 막 치는데 누가 놀랬길래 저 녀석이 저렇게 불고 뿜고 어지럽게 파도가 치는 걸까? 저 치는 파도의 은산을 꺾어내서 온 세상을 막 덮치는 듯하구나. 5월 하늘에 흰 눈이 내리는 것 같네. 파도의 모습 장관이네. 자, 그럼 여기는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와, 파도의 모습이 장관이다 하면 감탄이잖아요. 그렇죠? 감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부분하고 연결하면 또 뭐가 될 수 있니? 그렇죠. 유해 객수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요 파도의 모습을, 고래를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관리로서 돌아가서 이제 할 일을 해야 돼. 아니야, 자연을 더 구경하고 싶어.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이러고 있는 내면의 갈등이 마치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여기에 고래 파도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죽서로에 올라서 뭐 했어? 50천물을 봤어. 연군지정 나타났지. 왜 그랬을까? 그렇지, 임금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갈등 드러났지. 뭐? 사회적인 책무와 개인적인 욕구 사이의 갈등. 망향정에 가서 뭐 봤어? 파도 봤어. 아름다운 파도, 멋진 파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감탄일 수 있으나 그 갈등의 심리가 계속, 요 갈등의 심리가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알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까요? 결사, 드디어 대망의 결사입니다. 적은덕 밤이 들어 잠깐 사이에 밤이 찾아와서 풍랑이 정하거늘 풍랑이 멈췄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데? 그렇지, 앞부분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망향정 있다 그랬죠? 계속해서 망향정입니다. 끝날 때까지 망향정이에요.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이제 망향정입니다. 자, 거기서 파도를 보고 밤이 깊었습니다. 낮에 파도를 보고서 이제 밤이 됐어요. 시간의 경과 느껴지죠? 풍랑이 정하거늘 풍랑이 멈췄습니다. 부상지척의 부상이라고 하면요, 요거 부상, 전설의 뽕나무밭이야. 해가 뜨는 곳이야. 전설에 해 뜨는 곳입니다. 전설의 뽕나무밭인데, 그러니까 전설에 보면 해가 어디서 뜰까요 했을 때 저 뽕나무밭 위에서 뽕 뜬다라고 옛 어른들이 만들어낸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전설에 해 뜨는 곳, 일출의 장소입니다. 지척에서 가까운 곳에서 명월 기다린 올라. 해 뜨는 곳 옆에서 이 사람 뭘 기다리니? 달을 기다리네요. 달이나 해나 뜨는 곳이 거긴가 봅니다. 자, 밝은 달을 기다리니, 이번엔 이제 일출 전에 앞에서 봤었잖아요. 일출의 장관을 봤었고, 이번에는 월출을 기다리니 서광천장이 상서로운 빛이 비춰오는데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서광천장 당연히 무슨 빛이겠습니까? 그렇죠. 명월을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달의 빛이겠죠. 달빛이 보이는 듯 숨다. 그렇다면 달이 떴다 안 떴다? 그렇죠. 정확하게 딱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뜨는 듯 안 뜨는 듯, 보이는 듯 숨는구나. 주렴을 고쳐 걷고 구슬 발 뭔지 알죠? 옛날엔 중국집에 가면 이거 많았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도 인테리어 상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걷고 이렇게 들어가면 구슬 소리 착 나는 거 있죠. 구슬 발을 고티어 다시 걷어내고 이거 치웁니다. 치우고 어깨를 다시 쓸며 옥으로 된 계단을 다시 쓸면서 계명정덮도록 새벽별이 돋아나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똑바로 앉아서 바라보니 여기 보세요. 월출을 기다리는데 달빛이 보일 듯 말 듯 했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을 걷어내고 계단을 옥으로 된 미화법이겠지. 옥으로 된 계단이 있겠어요? 없겠죠. 미화법 다시 쓸고 계단을 쓸고 똑바로 앉아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출을 기다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건한 태도로 해뜨기를 기다리고 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건한 태도로 해뜨기 기다리는 화자. 됐지. 백년화 한 가지를 누려서 보내신 거, 시험에 단골 출제됐던 녀석인데요. 백년화 연꽃인데요.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느냐 그랬는데 이게 달이죠. 원관념은 달. 왜? 월출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달빛이 보이는 듯 했잖아. 아주 경건한 자세로 기다렸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달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백년화 연꽃이라는 것은 원관념은 달을 누가 보내줬는가 아름답다 미화해서 표현했을 뿐, 이리 좋은 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이리 아름다운 세계를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뉴화주 가득 부어. 또 나왔습니다. 뉴화주라는 거 역시 뭐예요? 신선이 마신다는 술입니다. 신선과 관련된 거죠. 그렇다면 뭐가 나온 거야? 취선 나왔었지. 취한 신선,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우계지륜 나왔었지. 우계지륜 다시. 자, 취선,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계지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선사, 신선이 탄다는 뗏목.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뉴화주.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신선하고 관련된 사물이 바다 부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뉴화주 가득 부어 달달은 물은 말이 신선이 마신다는 술을 가득 부어서 달 한 잔 마시고 나 한 잔 먹고 하면서 달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따옴표 쳐줄까요?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서는 그 누구냐? 아무나 만나보아 내 끼별 묻자니 선산동에 갈 길로 멀기도 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니는 요까지만 딱 끊어서 요게 달에게 물은 말이고 뒷부분은 독백이다라고 처리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많은 어쨌거나 시적화자가 한 말이면 틀림이 없으니까요. 뭐라 그러는 거야? 달에게. 야, 영웅은 어디 갔니? 네 명의 신선은 도대체 그 누구더냐? 아무나 어쨌거나 만나서 옛날의 소식을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 신선이 사는 그 동해바다에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라고. 여긴 뭐예요? 그렇죠. 너무나 멀기도 멀구나. 한계인식이지. 한계인식. 한계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래? 얘는 관리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사이에 밤이 찾아와서 아까 뭐야? 망향정에서 낮에는 파도 막 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서 밤이 찾아와서 풍랑이 멈추고 나니 부상 해가 뜬다는 곳 가까이에서 달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달은 아직 뜨지 않고 달빛만 상서로운 빛으로 비치는 듯 숨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요 경건한 마음으로 발을 걷어치우고 옥으로 된 계단을 쓸며 새벽별이 돋아날 때까지 똑바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연꽃과 같은 달이 하나 둥실 떠오르더군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와 같이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뭐지? 그렇지, 선정의 포부입니다. 선정포부 드러났고요. 그렇죠? 뉴하주 신선이 마신다는 술을 가득 부어서 달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얘기를 나누냐면요. 달아, 영웅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네 명의 신선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아무나 만나봐서 옛 소식을 물어보고 싶은데 신선이 산다는 동해바다는 너무나 멀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리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욕구가 된다면 여기 뭡니까? 신선을 찾아다닌다는 얘기, 물론 체념, 한계 인식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욕구로서 대립적이죠. 여기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대립적인 정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정리. 망양정에서 뭘 봤어? 월출을 봤어. 뭘 느꼈어? 선정의 법을 느꼈어. 또한 신선을 흠모